2019년 11월 19일 오전 9시 27분입니다. 윤평중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11월 15일 조선일보 금요일자 칼럼입니다. 윤평중 교수님의 그 칼럼은 제가 읽어보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무슨 말 하는 거지? 라는 색깔을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애매모호한 그런 칼럼을 쓰는 분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자유한국당의 고함이라고 하면서 한국당은 부동의 비호감 정당 1위다. 한국당의 비판은 옳지만 문정권이 자유와 정의, 공정을 무너뜨렸다는 한국당의 비판은 옳지만 사회적 울림이 전무하다. 퇴행적 지역감정과 적대적 양당정책 기생에 정의와 공정을 파괴해온 한국당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퇴행적 지역감정이라는 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5.18에 대한 발언들을 말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1야당으로서는 천금 같은 기회였던 조국 사태를 한국당이 흘려보낸 것도 무능의 소치만은 아니다. 한국당이 지금처럼 헤매는 데는 역사 구조적이고 정치 사상적인 배경이 있다. 정치적 이념으로 자유한국당의 자유도 부재하고 한국도 없다. 한국의 수구보수는 냉전 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미명으로 분칠해왔다. 자유민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기본권 같은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에 적대적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당이 줄곧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외면해왔다는 사실이다. 공화정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성숙한 시민정신을 통한 공공성 구현에 있다. 수고의 틀을 떨쳐내지 못한 한국당은 지역정당으로 축소되어 소멸할 것이다.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한다면 그 앞전에 새누리당, 그 앞전에는 뭐 또 한나라당 이렇게 가는데 저는 대한민국에는 노상 말하듯이 우파 정당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해 전에 자유경제원에서 경제적 자유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 정책을 분석해 본 결과를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이 있거나 다 중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왼쪽이죠. 그러니까 나름 자칭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자칭 보수다, 자칭 우파다라고 하는 그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중간이나 또는 중간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쓰니까 그나마 왼쪽에 포지션하고 있던 이 더불어민중당이 풀쩍 뛰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내가 보수할게 라고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밀려오니까 그 경쟁에서 더욱더 왼쪽으로 치달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 원인은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바마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좌파 정당에서의 정책이 너무 좌파 일색으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치달아 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약간의 제동을 거는 지적을 했는데, 비록 오바마이긴 하지만 그 지적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자유한국당이 미국에서는 한 민주당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공산당하고 정책이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많이 왼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극좌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치자면 샌더스 정도의 정책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좌파 선명성 경쟁을 한국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 윤평중 교수님의 지적은 다 맞지만 제가 왜 끝에 가서는 이분이 무슨 말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엔 정부 여당 실수에만 기대는 반사 정치로는 전국 주도가 불가하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개혁 보수로 진화하고 중도로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죠. 어떤 인물이 안 떠오르십니까? 유승민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나요?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말을 안철수와 함께 써대고 하는데
보수에는 보수 자체가 개혁입니다. 점진적인 개선, 점진적인 혁신이 바로 보수의 의미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라는 명칭을 쓰면 그 앞에 수구를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수구보수, 그 다음에는 진보라는 앞에는 개혁진보,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미사이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보수라는 말 자체가 정말 구닥다리 같고 꼰대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보수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개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개혁, 봉건제를 밟아버렸던 게 바로 이승만이죠. 아주 끝내버렸죠. 그 다음에 그나마 남아있던 그 조선 사대주의 또는 주자하게 그 찌든 때를 털어내버린, 락스로 씻어내버린 게 바로 이 박정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수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야말로 앞전의 어떤 체제나 문명을 갈아엎어버린 혁신가들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개혁보수로 진화하고 중도로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여기도 뭐 반공 체제에서의 보수를 말하는데, 예,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는 포스트 박정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2.0이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영국적 보수 색채를 가진 정말 자유가 팽창이 되어 있는, 최대로 넓어져 있는 그런 보수 정책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보수 정당의 출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 선배 중에 더불어민중당의 그 권리당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형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형님은 뭐가 좌파고 우파고 뭐가 보수고 진보고 이 구분을 과연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정부 권력의 최소화 또는 비대화 중에 어떤 걸 하겠느냐, 또는 세금은 어떻게 하겠느냐, 뭐 개인의 자유의 확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몇 가지를 이렇게 딱딱 짚어 물어보니까 이 형님은 놀랍게도 100% 보수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님은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스마트폰을 보니까 유튜브에 김어준 방송을 굉장히 무진장 듣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현혹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20대, 30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20대, 30대는 어떤 정치적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색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 굉장히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체제 자유한국당이, 저는 대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를 아주 혐오합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의 갈망만을 놓고 본다면은 자유한국당이 동원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정광훈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다른 제야의 그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주도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까? 자유한국당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그렇게 쪼그러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보수라는 발 하나 척 걸쳐가지고 댕강댕강하게 이제 매달려 있는 상황인 거죠. 계륵입니다. 제가 보기엔 계륵. 그러니까 저것이 폭파되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계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의 정체는. 그래서 윤평준 교수님의 말은 다 맞지만 마지막에 개혁보수로 진화하고 중도로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은 엉터리 훈수입니다. 언제 한번 제 색깔 내봤는가? 언제 한번 용감하게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달려가면 된다, 영국, 미국 다 봐라, 이렇게 달려가서 성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신있게 내놓는, 보수 정책을 내놓는 그런 정당이 출연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다시 실컷 괜찮은 훈수 떠다가 마지막에는 개혁보수로 진화하고 중도로 지평을 펴,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윤평준 교수님의 훈수는 맞는 듯 틀린 말이다라는 생각에서 오전에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